보시면은 예전에는 안티에이징, 그러니까 무조건 노화를 역행하고 거스리고 뭐 좋은 제품을 고르는 거에서 넘어서서 이제 헬스 에이징, 액티브 에이징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좋은 어떤 식품이라든지 이런 습관을 들이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혼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하고 같이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같이 습관 만들기를 하고 내가 뭔가 성공하고 좋았던 것들을 함께 나누고 그럼 훨씬 더 효과가 되게 좋아지겠죠. 그러면서 건강 수명이 늘어나고 예뻐지고 하니까 사회생활을 또 꾸준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에이징의 시대가 됐고요. 제가 이게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분은 93세 현역 모델분이세요. 이분은 105세까지 자신이 이제 모델 활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105세 이후에 내가 어떤 직업으로 어떤 일을 할지 지금도 생각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이 가장 중요히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무엇을 먹느냐. 그러니까 얼마만큼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영양소를 얼마만큼 나한테 필요한 양을 먹느냐. 그리고 이 정신건강 굉장히 중요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나아가는 방향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젝트 9고는 뭐냐면 한국아메이가 한 몇 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세 시대에 99세까지 건강하자는 거예요. 남은 1년을 아프고 죽자. 뭐 근데 사실 평균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100세 시대는 너무 기정화된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아프죠? 다들? 빨리 아프죠. 20대, 30대, 40대, 50대. 제가 40대 중반인데 제 주변에 병원 하나 정해놓고 안 가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진짜 없으신 분들은 정신과라도 상담을 받으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치과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럼 남은 한 60년의 인생을 병원 시설을 지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 기간을 줄이고자 하는 게 사실 프로젝트 9고고요. 우리 선진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아프고 죽는 기간이 6개월에서 1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너무 좋겠죠. 100세 시대에 딱 그죠 한 달 아프고 죽는 거. 그런 거에 이제 컨셉이고요. 그래서 한국아메이가 헬스 앤 웰빙이라는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100세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게 갑자기 나온 어떤 내용들은 아니에요. 미국의 스탠포드 예방의학연구센터를 같이 이 습관에 대한 거, 생활 습관이라는 게 저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생활 습관의 개선을 통해서 이 노화 어떻게 보면 건강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에 어떤 영향을 조사하는 연구를 한 지금부터 10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크 많이 보셨죠? 그 100세 시대에 있어서 건강 자산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물론 몸이 건강한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정신 건강, 마인드 그리고 이런 매력적인 어떤 자산을 쌓아가지고 또 혼자 하면 안 돼요. 커뮤니티 자산을 통해서 경제 자산까지 우리가 얻지 않을까라고 해갖고 이 정의영 교수님이라고 노인의학적으로 굉장히 요즘에 핫하신 분인데 이분도 얘기했죠. 100세 시대의 진짜 부자는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방향성이 맞아 떨어지죠. 건강보조식품은 근데 왜 섭취해야 될까요? 우리 뉴트리라이트의 어떤 모든 제품들은 건강기능식품에 속하는데요. 저는 이 정의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건강보조식품을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부류가 나뉘거든요. 먹지 말아야 된다는 부류는 뭐냐면은 우리가 식사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대신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충해주는 개념이거든요. 어떤 의미냐면은 사과나무에 건강한 열매가 맺으려면은 여기다가 이제 수액을 뽑나요? 처음부터? 그렇지 않아요. 전문가들은요 열매가 맺지 않은 뿌리를 파봐요. 뿌리가 깊게 내려가지 않나? 근데 이 뿌리에 해당하는 것이 장 건강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장 건강이고 이건 다음 주에 오시면 들으실 수 있고요. 아무리 뿌리가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이 토양에 영양분들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뿌리가 영양분을 머금고 깊이 내려갈 수가 없겠죠. 금방 이 나무가 뽑히겠죠. 이 토양에 해당하는 건 음식이에요. 근데 다들 잘 드시고 오셨나요? 너무 드시기 힘들죠. 잘 갖춰져서. 토양에 대한 음식인데 이것들을 잘 우리가 섭취할 수가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건강보조식품을 드시는 거예요. 그게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오늘 더블엑스입니다. 그리고 요 기본적인 것이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이 나이테 골격근이 뭔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흡수하는 그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이 부분이 오늘 소개시켜드릴 프로틴이에요. 단백질 진짜 잘 드셔야 돼요. 단백질. 그런데 아무리 잘 돼 있어도 이 나무 줄기까지 끝까지 영양분이 가야지만 잎도 건강해지고 열매도 맺힐 수 있겠죠. 이 줄기까지 가는 요게 바로 혈액순환. 제가 말씀드린 이제 오메가3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뉴트리라이트 국영수라고 그러는데 저 이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데 국영수 잘하면 어떻게 되죠? 반은 먹고 들어가잖아요. 50%의 건강,
실제로 이 세 가지를 잘 드시면요, 꾸준히 잘 챙겨 드시게 되면요, 병원 안 가시는 것 같아요. 저도 뉴트리아이트를 만나고 나서 소비자부터 시작을 했는데 한 7년 정도 아파서 병원 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뭔가 감기에 관련된 저는 코로나도 안 걸렸어요, 한 번도. 그래서 면역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건강보조식품 섭취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어떤 거냐면요, 예방하고 관리하는 건 너무 당연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의 미래를 예측해서 건강을 지킨다는 거예요. 제가 뒤에 소개시켜드릴 웰니스 플랫폼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는 맞춤 영양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잘 먹고 어떤 사람은 못 먹고 다 불균형이 되게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균형을 맞춰주는 게 우리 건강보조식품의 어떤 역할이 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건강 수명이 늘어나겠죠.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는 아이들. 그리고 요즘에 또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저속 노화하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노화 시기가 다 다르대요. 근데 이 노화 시기를 천천히 늙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40대지만 지금 나이에서 딱 17살을 빼면 신체 나이가 똑같대요. 예전에 우리 뭐 이제 50년대 60년대에 사실은 그때는 어떻게 됐죠? 40 먹은 여자는 다 산 여자잖아요. 50 먹은 여자는 할머니지 않았나요? 그죠? 근데 요즘에는 자기 나이에서 17살을 빼면 딱 맞대요. 그만큼 건강을 지키려고 하는 어떤 노력들, 또 어떤 영양에 대한 부분들을 다 습관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저속 노화의 시대가 된 것 같은데,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역노화의 시대예요. 사실은 뉴트라이트를 만나신 여러분들은요, 오늘 역노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거꾸로 늙는 거예요. 저도 실제로 지금은 40대 중반인데 제 어떤 건강 상태나 컨디션은요 20대 후반보다 좋은 것 같아요. 제가 20대는 만성두통을 앓고 살았고 병원에 근무했는데 얼마나 많은 건강검진을 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약을 먹었겠어요. 근데 그때의 컨디션보다 지금의 컨디션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역노화를 경험하실 수 있고, 사실은 이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거는 염증인 것 같아요. 이제는 항산화, 뭐 산화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거기서 진행이 되면 염증인데, 그 쉽게 말하면 넘어졌을 때 피가 골마 터지는 거예요. 그게 장기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염증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혈압당뇨, 고지혈 여기 제가 적어드린 거, 우울증도 사실 염증인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을 때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건강보조식품의 역할인 거죠. 근데 건강보조식품을 왜 섭취해야 될까 하는 부분인데, 사실 요즘에 보면은 진짜 잘 드시지 않나요? 그 영양 결핍이래요. 왜냐면 열량이 너무 과다한 거예요. 그 미량의 영양소도 너무 부족한 시대인 거고, 그리고 수면의 습관이라든지 운동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먹은 것보다 마음이 외부로 들어온 어떤 독소보다 그 독소 해소 해결 능력이 다 부족한 거예요. 약에 의존하잖아요, 우리. 그죠? 뭔가. 그래서 이 불균형을 균형으로 맞춰줄 수 있는 게 건강보조식품입니다. 그래서 이 불균형 상태가 실제로 되는 건 어떤 거냐면요,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식습관. 그래서 위에 보시면 6대 영양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위에 있는 거는 우리 많이 먹는 거죠. 탄수화물 많이 드시고, 또 지방, 좋은 지방보다는 안 좋은 지방. 근데 여성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저도 이제 보면은 탄수화물 진짜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조절이 됐는데 밥, 빵, 떡, 감자, 고구마, 그죠? 너무 많이 먹죠. 그리고 그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 고기라고 흔히들 알고 있지만 이거는 잘 먹을 때 되게 잘 먹어요. 근데 안 먹을 때 일단 안 먹어요. 그죠? 몸 안 먹죠. 못 드시죠. 그렇게 되면 이 단백질과 지방은 같이 가는 것 같아요. 동물성 단백질은 지방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강하다고 하는 거 좋은 거는 사실 먹기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불균형이 되게 심한데 밑에 있는 거 보이시죠?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유산균. 드시나요? 그죠? 꾸준히가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사긴 사는데 꾸준히 안 먹는 거. 그 제일 비싼 영양제가 뭔지 아세요? 안 먹고 버리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다량 영양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여기 몸에 들어와서 이 미량 영양소들이 잘 대사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있죠. 나는 밥을 너무 잘 먹어. 너무 잘 먹고 식사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굳이 비타민, 미네랄 안 먹어도 돼.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이 드셔야 돼요. 왜냐면은 많이 드셨기 때문에 많이 이것들을 분해해줄 수 있는, 잘 분해시켜줄 수 있는 미량 영양소도 되게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에서 근무했는데 여기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식사를 막 적어내요. 난 이렇게 먹었다 저렇게 먹었다 막 적잖아요. 그럴 때 이제 막 추적 관찰을 해요, 몇 년 동안. 근데 사람의 습관이 너무 무서운 게 뭐냐면요, 아무리 건강을 잘 챙기려고 노력을 해도요 부족한 건 아예 제로예요, 영양소 중에. 그러니까 100% 완벽한 식단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뭐 유튜브를 보고 책을 봐서 막 이렇게 막 따라 하잖아요. 나 이렇게 되면 진짜 건강할 거 하는데, 그렇게 하시더라도 내 어떤 습관이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어떤 식품을 선택한다든지 먹는 어떤 패턴에 따라서 그 영양소 함량이 절대 사실은 바뀌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미량 영양소예요. 그 프로틴 이제 한 예로 그걸 이제 섭취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먹고 입이 잘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되게 많으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사촌 동생에 이제 아이가 있는데 이런 건강 이 프로틴이라든지 모든 건강식품을 되게 입이 짧은 거예요. 소위 말하는. 그런데 뉴트리키즈도 잘 먹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입맛이 되게 좋아졌어요. 저는 너무 잘 먹어요. 그 바디키 프로틴을 먹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요. 눈 뜨자마자 이제 굿모닝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아연 부족일 수도 있어요. 그 미량 영양소라는 게 부족하면은 그게 미각 영양소거든요. 그 아연이 부족하게 되면 입맛이 되게 짧아요. 그래서 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 프로틴 진짜 못 먹겠다. 너무 좋은데 계속 못 먹겠다 하신 분들은 미량 영양소를 한번 의심해 볼 만해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더블X, 프로틴, 오메가3를 꾸준히 잘 드시려고 하는 노력을 하시게 되면요. 진짜 입맛도 너무 좋아지고요. 건강해지는 정말 100세 시대의 핵심 아이템들이거든요. 그래서 미량 영양소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증상을 말씀드려볼게요. 이 미병이라고 하는 건데 병원에 가면 그렇게 죽을 병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 불편한 증상들이 있잖아요. 생리통도 사실은 미병이거든요. 그 생리통을 갖고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평생 동안 생리통으로 되게 힘들어하시죠. 그리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은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한 번 약을 먹기 시작하면 끊을 수가 없대. 그런 약이 어디 있어요? 약이라는 거는 치료하고 그걸 끊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생활습관병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도 피곤한 거, 막 짜증 있죠. 뭐 어깨 뭉치는 거. 이런 것들이 또 다 어떻게 보면은 비타민 미네랄 부족 증상이거든요. 이 증상들을 개선시키지 않고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가 질병으로 판단이 되는 거,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암이라는 거죠. 근데 영양소 함량을 한번 보실게요. 여기 보면은 식사만으로 너무 충분한 영양소 섭취가 어렵다는 거를 제가 도표로 가져왔어요. 옛날에는 여기 보시면 시금치를 한 40년 전에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시금치 한 달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네 가족이 나눠 먹으면 철분이 100% 흡수가 됐어요. 철분 부족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금치 한 달을 묻혀서 네 가족이 나눠 먹는다고 나 철분 오늘 너무 잘 먹어서 하시는 분 계시나요? 절대로 토양에 미네랄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셀레늄이라는 게 부족하죠. 셀레늄이 토양에 아예 없어요. 근데 셀레늄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내 몸에 그 면역력을 되게 좋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항산화 비타민이잖아요. 근데 얘는 몸에서 균형을 맞춰줘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라든지 뭔가 자가 면역 질환 있는 분들, 몸에서 막 싸우는 거잖아요. 면역들이 그 균형을 맞춰주는 항산화제거든요. 셀레늄이. 그래서 요즘에 자가 면역 질환이 되게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셀레늄 부족일 것이다. 토양에 셀레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꼭 먹어줘야겠죠. 그 더블X를 통해서 영양 보충제를 통해서 드셔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걸 이제 도표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 철분에 대한 권장량을 사과로 섭취하시려고 하면요 16개를 드셔주셔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막 요즘에 인스타 같은 데 보면은 막 사과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뭐 이렇게 토핑해가지고 뭐 막 건강식으로 올리는데 거기 택도 없어요. 거기에 진짜 한 100배는 100접시는 먹어야지만 철분을 드실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예전의 데이터예요. 이제 한 50년 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비타민 미네랄 한 30% 정도 부족해졌다라는 건데 왜 요즘에 데이터가 없을까? 제가 되게 많이 찾아봤거든요. 항상 찾아봐요. 근데 없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보면 대표적으로 과일을 먹어도 너무 달잖아요. 아이들이 과일을 단 음식으로 알고 있어요. 과일은 원래 쉬어야 되거든요. 새콤달콤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진짜 이 토양이 오염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권장 섭취량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건강보충식 먹을 때 그래서 얼마큼 먹어야 되는데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권장량이라고 하는 거 우리 더블X가 있는데 더블X는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 두알씩 해서 하루에 12알을 드시는 거예요. 그 12알 드시면 어떻게 돼요? 처음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깜짝 놀래요. 12알? 근데 이 12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건강한 사람, 보통 성인은 한 60kg 정도 기준으로 그 사람이 필요한 양이 6분의 1 정도를 권장량으로 정해요. 6분의 1. 굉장히 보수적으로 정하죠. 왜냐하면 뚱뚱한 사람도 있고 체격이 큰 사람도 있고 체격이 작은 사람도 있고 많이 먹는 사람도 있고 적게 먹는 사람도 있고 외식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 권장량이라고 하는 걸 보수적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이 잡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양이 과다한 양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얘기해드리고 싶고, 최적 섭취량은 뭐냐면은 30대 남자 동일한 연령에 3분이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비타민 C를 하나씩 다 먹으면 좋은 건가요? 그 사람한테 너무 잘 먹었다는 건가? 그렇지 않죠. 이 첫 번째 사람은요 되게 뚱뚱해요. 그리고 담배도 피우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운동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너무너무 건강관리 잘해요. 그리고 날씬해요. 말랐어요. 표준 체격을 유지하고 계세요. 세 번째 사람 뭐냐면요, 밤낮이 바뀌었어요. 운전도 너무 많이 해요. 그런 세 사람의 어떤 섭취량이 다 달라야겠죠. 사실은 저는 아세로라씨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거를 권장량의 10배 정도 먹고 있어요 항상. 그런데 그 정도 양을 먹고 나서 저는 알고 있어요. 제 몸을 항산화를 늘 시켜야 되는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면역력을 잘 유지했던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바로 최적 섭취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상 하나 보고 나가겠습니다. 비타민 A는 정말 과량 섭취하게 되면 암 발생이 증가된다, 암 사망률이 증가되는 것 같다, 이런 증거들이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 꽤 나왔습니다. 이 지용성 비타민이죠. A, D, E, K, 비타민 A, D, E, K는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정량만 먹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C는 나라에서 정해놓은 상한선, 안전 상한선이 1g입니다. 1g 이상은 결국에 콩팥으로 빠져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뭐 칼슘이온이나 다른 이가 금속이온과 결합을 하게 되면 돌을 만들 수 있죠. 그럼 콩팥 기능이 떨어지거나 요석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으셨죠? 하시더라도 하루에 1g까지만 하시는 게 그러면 간 영양제 드시고, 뇌 영양제 드시고, 누운 영양제 드시고, 관절 영양제 드시고, 그런 장기의 기능이 있다라고 선전되는 영양제는 대부분 효과가 충분하지 않거나 또는 뚜렷지 않다라는 것들이 연구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런 영양제에는 너무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없겠고, 연배가 많이 드시면 영양제 쓰실 돈으로 소고기를 사 드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게 더럽지 않나요? 분들은 피부 회복에 좋다 이런 영양제 많이 드시는데, 차라리 운동 배우시고 주무시는 시간 조금 더 늘리시고 머리 비우는 시간 좀 더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노년기에 접어들게 되면 충분한 양의 건강한 단백질을 섭취를 하시는 게 좋은데, 밥하고 반찬 플러스 단백질 반찬까지를 다 충분히 드시면서 권장 단백질 섭취량을 맞추기가 어려운 분들이라고 하면 단백질 보충제도 시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mTOR를 너무 자극하게 되면 노화가 빨라지기 때문에 콩에서 유래한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드시는 게 노화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되게 보면 요즘 핫한 영상들, 사람들이 이분이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의사 선생님들은요 영양학을 공부하지 않아요. 6년 동안 딱 한 학기가 있거든요. 한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 안에서도 어떤 정통 뉴트리션을 배우는 거는 딱 한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문가가 아닌 사람한테 전문적인 걸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 처음부터 이제 뭐 제가 반론하려는 게 아니라 정확한 지식을 좀 알고 지내면은 우리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이렇게 심플해지는 것 같아요. 많이 먹으러 갔는데 막 비타민 C 막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여기서 보시면은. 그래서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뉴트리라이트는 좀 다른 경우 같아요. 이 아세로라 체를 농축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잘 드시게 되면 소변으로 빠져나가면서까지도 얘가 일을 해요. 당 건강할 때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비타민 A, D, K 중에서 A는 뭐냐면 비타민에 우리는 전구체로 들어가요. 아무래도 비타민 A는 독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뉴트리한트가 안 거예요. 아, 이거를 많이 먹게 되면 임산부들이 큰일 나겠다, 아이들이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요 내 몸에 들어와서 필요한 만큼 쌓이고 버려져요. 나가게 돼요. 그리고 아까 보면은 아까 비타민 E라고 하는 부분들 있죠. 바이타민 E 같은 경우는요 잘 모르신 것 같아요. 바이타민 E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먹는 식품을 먹는 양과 권장량이 거의 100배, 1000배가 차이 나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 바이타민이 되게 많이 부족한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식품으로 섭취해야 되지만 못 먹어요. 어느 정도 못 먹고 있냐면 비타민 E 같은 경우는 올리브유 한 숟가락을 계속 매일매일 드시면은 부족증이 안 생겨요. 근데 우리나라 현재 부족해요 지금. 꼭 건강보조식품으로 드셔야겠죠. 사실 바이타민을 잘 드시게 되면 불임과 난임이 해소가 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아까 말한 것들 중에 간 영양제, 뭐 특정 어떤 영양제들이 있잖아요. 뭐 뇌 영양제, 간 영양제, 뭐 여러 가지 얘기해 주는데 그거는 꼭 뉴트리라이트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밀크시슬 예를 들어볼게요. 간 영양제 중에서 밀크시슬 모르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여기 남성 리더분들 되게 많이 계신 남성분들도 그 밀크시슬이 어떤 애냐면요, 저희 뉴트리라이트는 좀 달라요. 그
비타민 E라는 게 많이 들어있고 실리마린, 그 밀크시슬이 들어있는데 민들레 뿌리 추출물에서 얘를 추출해요. 민들레 뿌리에서. 근데 민들레 뿌리, 진코엠에 들어가 있는 은행나뭇잎, 그리고 비전아이드에 들어가는 메리골드꽃, 마리골드꽃, 그 세 가지는요 유기농이 없어요. 뉴트리언트가 유일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영양제들은요 뉴트리언트가 딱 답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밖에서 먹는 어떤 것들은요 하나를 얻기 위해서 두 개, 세 개를 이뤄야 될 수도 있어요. 간에 되게 독성이 쌓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이제 병원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은요 못 먹게요. 그냥 먹지 말아라. 왜냐하면 간 수치가 너무 안 좋아지고 콩팥이 망가져서 오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저도 병원에서 근무해보지만 진짜 그 영양제 독성들이 되게 무서워요. 근데 우리 뉴트라이트는 순수한 어떤 그런 성분들만 뽑아서 그 본연에 충실하는 거죠. 그래서 밀크시슬 보시면은 비타민 B군들이 굉장히 매달려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세탁할 때 보면은 전처리제가 있죠. 프리워시. 그걸 뭐 뿌리고 나서 본세탁을 하면 어떻죠? 세탁이 되게 잘 되고 세제를 조금만 넣어도 싹 다 빠지죠. 그게 우리 밀크시슬에 드는 비타민 B의 역할이에요. 싹 이거를 이제 해독해줘요. 먼저 얘가 싹 청소를 싹 해줘요. 밀크시슬 딱 들어왔을 때 뭐 CO2 가스를 잡는다든지 간에 해독을 시켜줘요. 그럼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 거냐면 간이 스스로 재생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밀크시슬을 가지고 간 세포가 간 수치가 좋아졌냐 나빠졌냐 판단하기에는 밀크시슬이 너무 저평가되고 있어요. 사실은 스스로 우리 뉴트리아이트를 드시면요 건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재생 기능을 굉장히 높여주는 제품들이거든요. 건강보조식품이. 그러니까 꼭 드셔야 돼요. 사실은 그 밀크시슬이라는 부분도 술을 많이 먹거나 내가 뭐 밤낮이 조금 바뀐 사람이라든가 운전을 많이 한다던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던가 오늘 제가 강의라고 저는 밀크시슬 먹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빨리빨리 해독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밀크시슬이 이 CO2 가스를 되게 잘 제거해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막 가스 차지 않나요? 막 가스 차고 막 그죠? 이렇게 막 가스 막 뿜뿜뿜 되잖아요. 배도 막 아프고 그 이유가 간에서 해독을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밀크시슬을 드시면 그게 속이 되게 편해지기 때문에 드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몸을 스스로 자생력을 찾아주는 게 우리 건강보조식품 뉴트리아이트 파트고요.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이제 5가지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한 가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대표적인 게 90년 역사를 자랑하는 농장이 있습니다. 뉴트리아이트 농장이고요. 이 농장에서는요, 이 9가지 스텝, 씨앗부터 완제품까지를 아주 투명하게 오픈하고 있어요. 우리 소비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더블엑스를 하나 샀는데 왠지 효과가 없는 것 같고, 왠지 이게 숫자가 안 맞는 것 같고, 왠지 여기에 안 좋은 게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본사에 가져다 주면요, 여기 바코드를 딱 찍어요. 바코드가 다 있거든요, 제품마다. 그러면은 이 바코드에 해당하는 거를 추적해요. 몇 날 몇 시 몇 분에 어떤 씨앗을 누가 심었는지까지 다 나와요. 굉장히 투명하죠. 그리고 예전에 제가 이 슬립팩을 샀는데 약간 거기에 이제 뭔가 이렇게 좀 흠집이 있어서 반품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추적 이력을 좀 말씀드렸더니 그게 딱 나오더라고요. 이게 리더님 이거는 뭐 몇 날 몇 시 이거 사신 거죠? 이때 거는 지금 다 반품 처리해드리고 있어요. 뭐 그렇게 돼서 이런 중간 과정들을 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건데, 사실 이렇게 건강보조식품에서 이 단일 품목 하나하나를 이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는 거가 유일한 회사예요, 사실은. 그래서 뉴트리아이트 생태계 농법을 한번 이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은 베스트 오브 네이처, 베스트 오브 사이언스라는 뉴트리라이트의 변함없는 정신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다. 무엇을 해야 작물들을 더 잔잔하게 할 수 있을까? 베스트 오브 네이처, 베스트 오브 사이언스. 반드시 자연 속에 해답이 있을 것이다. 유기농법의 핵심은 바로 자연 스스로 해결하도록 이끄는 것. 재배하는 작물과 늘 함께하는 주변의 생명체에서 해답을 찾아냈다. 유기농법에서 가장 큰 조력자로 바로 지렁이가 선정됐다. 지렁이는 토양을 살아 숨쉬도록 하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 땅속 깊이 파고들어가 토양에 공기를 불어넣고 꼬물딱꼬물딱 움직이면서 토양이 골고루 섞이도록 도와준다. 덕분에 식물들은 쉽고 단단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두 번째 숨은 공로자는 무당벌레. 작물이 꽃을 피우기 시작하면 무당벌레도 바빠진다. 무당벌레는 알팔파를 해치는 진드기를
하루 평균 500마리씩 잡아먹음으로써 작물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지상 최고의 감시자다. 무당벌레가 원료식물을 화학비료해서 자유롭게 해준 셈이다. 한편 자연의 균형에 맞도록 농장 곳곳에는 해충 피난소가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농장 한구석에서 무당벌레와 지렁이가 땅을 지킨다. 하늘에서는 올빼미와 매가 토끼나 쥐 등이 농장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지키고 있다. 이들 모두는 해로운 벌레와 동물들로부터 원료식물들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밭의 파수꾼들이다. 햇볕에 무르익은 건강한 대지와 자연을 벗삼아 키워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유기농법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런 어떤 생태계 농법을요 90년 이상 지켜나가고 있는 철학이 있는 회사고요. 이 우리의 자랑이 식물 영양소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더블엑스를 가지고 왔는데 실제로 제가 더블엑스를 한번 녹여볼게요. 그래서 이따 강의가 끝났을 때 그 색깔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여기에 뭐 당근, 물냉이, 파슬리, 시금치, 포도, 뭐 자몽, 토마토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그 녹인 것들을 이제 하루 이렇게 지나서 냄새 맡아보잖아요. 약간 상한 냄새도 좀 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여기서 단연컨대 19가지 식물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 바로 우리 뉴트라이트고요. 더블엑스입니다. 근데 더블엑스는요 나라마다 다 다르게 들어가요. 미국 사람, 우리나라 사람 먹는 게 너무 다르잖아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진짜 진심이 있고 철학이 있는 회사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사이즈도 진짜 다르죠. 그리고 우리는 두 알씩 먹고 있는데 미국 더블엑스는 한 알이에요. 그래서 한 알이고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이제 두 알이었는데 더블엑스도 한 알 식물 영양소가 따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2000년대 저는 이제 연구원일 때는요 두 알이었어요. 왜냐하면 식물 영양소라는 걸 따로 뭔가 건강보조식품에 이야기한다던가 임상적으로 이게 뭔가 좋은 개선 효과를 얘기하면요 이게 잡혀 들어가는 시기였어요. 불법이었어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부분들도 있고 또 과학이 점점 발전하면서부터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우리가 뉴트라이트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선택 기준을요 제가 한번 정리해봤어요. 보통 비타민 이제 위에서부터 보시면은 비타민은 천연 합성은 없어요. 합성과 농축이 있거든요. 천연은 이 세상에 없어요. 왜냐하면 토마토도 직접 토마토로 먹는 것이 아니라 물을 넣고 갈아서 만들면 합성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념 자체가 이제 농축이라는 게 있고 농축 성분이 많은 게 좋겠죠. 적은 것보다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을 함유하고 있는 게 뉴트라이트 더블엑스고요. 그래서 많은 것 중에서도 식물 농축물이냐 영양소의 이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좋다고 하는 거 뭔가 이렇게 사람이 유통하는 제품들 보면요. 식물 농축물을 되게 많이 넣었다고 해서 광고하면서 굉장히 고가의 주스를 파는 데도 있고 뭐 비싼 어떤 제품도 되게 많잖아요. 천연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다 농축물이에요. 농축물과 영양소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제 검증 차이인 거예요. 식물 영양소라는 건 뭐냐면 토마토의 라이코펜을 우리가 먹기 위해서 이걸 돈 주고 사서 드시는 거죠. 토마토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이 심장의 혈관을 뚫어준다고 해요. 뭐 그런 항산화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혈관 청소, 베타카로틴, 눈 건강 이런 것들을 직접 드실 수 있는 게 식물 영양소예요. 그러면은 돈을 투자해서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면 농축물이 있는 게 좋으세요? 영양소가 있는 게 좋으세요? 당연히 영양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양소가 많다는 건 뭐냐면 농축물은 그거에 뭐 훨씬 더 많은 양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고 그리고 식물 영양소 중에서 농약과 유기농이 있는데 유기농 아까 보셨죠? 생태계 농법을 90년 동안 이제 실천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그리고 타사농장, 자사농장이 있어요. 요즘에 보면은 이제 마켓에서 막 전화번호가 적혀 있고 토마토 하나 사더라도 막 사진까지 붙여놓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에 먼저 손이 가지 않나요? 그건 뭐냐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제품에 대해서는 무조건 책임질게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사농장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비닐하우스 재배는 야생인데 제가 많이 산삼과 인삼의 예를 많이 들어요. 산삼 같은 경우는 비바람으로도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특유의 색깔과 향을 띄어요. 가지가 원래 보라색이 아니었을 수도 있대요. 걔가 이제 씨를 딱 심었는데 비바람부터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라색을 띄는 거고 각자의 어떤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색깔들이요 바로 이렇게 야생에서 재배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파이토 컬러라고 그러고 이것들이 바로 우리 뉴트라이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독보적인 기술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 그리고 야생에서 재배를 하지만 이 씨앗을 관리하는 거가 되게 중요하고요. 이래서 씨앗부터
이 전체적으로 식물 영양소까지 많은 것들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뉴트리얼트고요. 건강보조식품에 어떻게 보면 기준을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건강보조식품 선택한다고 하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 그죠? 그래서 진짜 좋은 제품이고 어떻게 보면 100세 시대의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고 영노화를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제품이 저희는 더블엑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보통 세포 차원에서 연구는 되게 많이 해요. 세포. 이렇게 딱 찔러서 피가 다 나잖아. 안 나는 데가 없잖아요. 그게 세포예요, 사실. 근데 그걸 잘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거기서 DNA를 딱 뽑아내요. 그게 이제 DNA인데 건강보조식품이 이 DNA까지 건드린 거는 사실은 굉장히 센세이션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 연구가 벌써 2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없잖아요. 아직도 다른 데서 이 DNA 얘기하는 건강보조식품 없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앞으로도 없을 예정이거든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면 세포가 이렇게 깨져요. 그래서 꼬리가 길게 찢어지거든요. 막 그러면은 그 안에 DNA까지 공격을 받게 돼요. 공격을 받은 DNA는요 꼬리가 길어요. 꼬리가 길고 정상 DNA는 저렇게 똥꼬리가 짧죠. 그런데 이 더블엑스를 8주 동안 섭취했을 때 그 꼬리가 긴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8주 동안 이 더블엑스를 섭취하게 했더니 DNA 꼬리가 싹 짧아지는 거예요. 그런 이제 연구가 2013년도에 나왔죠. 벌써 10년이 넘은 연구고요. 이 연구도 2000년대부터 준비한 데이터예요. 2000년대 우리나라 건강보조식품의 어떤 시장은 어땠냐면요. 그 분당 쪽에, 여기 분당이죠. 분당에 합성 비타민이 처음 상륙했어요. 2002년도가 3년도에. 근데 그보다 훨씬 이전에 아메이는 그 DNA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6.25가 터졌을 때 우리 아메이는 오가닉 세제를 막 이야기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메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DNA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지. 제가 이제 최근 연구입니다. 이거 하나 영상 하나 스트레스 측정을 통해 항산화 능력을 살펴보았습니다. 더블엑스 섭취 그룹에서는 산화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서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것을 연구 결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건강기능식품 회사로서는 등을 위해 메타 분석까지 진행했습니다. 더블엑스의 항산화 능력과 관련된 메타 분석을 하는 유일한 인체 적용 시험 결과를 모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뉴트리언츠지의 2022년 3월 표지 논문으로 선정되며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이 뉴트리언츠에 실렸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이제 저는 이제 영양학 공부했었고 이제 병원 쪽에서 많이 있었는데 많은 전문가들도요 퇴직할 때까지 뉴트리언츠지에 한 번도 실리지 않는 경우 되게 많아요. 더 많아요. 그 뉴트리언츠지에 실렸다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이 논문에 많이 실렸어요. 그럼 이걸 액자로 해서 내 자손한테 물려줘도 내 삶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굉장히 권위적인 어떤 논문이거든요. 거기에 표지로 실린 거예요. 근데 아까 DNA에 관련된 것도 표지 모델로 표지에 나왔다는 건 뭐냐면 전 세계인한테 알린 거예요. 우리 더블엑스 자랑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자랑한 게 아니라 모든 권위 있는 기관에서 전문가들이 인정해 준 거예요. 표지로 됐다는 거는 좀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메타 분석을 하는 유일한 이제 건강보조식품 이거 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저도 이제 연구원을 했지만 연구원을 하고 뭐 병원에 있고 그러면 제일 싫어하는 거를 뭐냐면 유일한 이것만 이런 거는 말을 잘 안 써요. 왜냐면 0.1%의 가능성을 두고 굉장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저는 뉴트라이트를 만나면서 막 유일한 독보적인 막 이런 말을 되게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 표지 논문에 실린 이 논문이에요. DNA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걸 당당하게 썼죠. 그래서 요즘에 그래서 이게 한 3년 전 이때쯤의 자료예요. 근데 이제 바깥에는 어떠냐 밖은 그리고 막 쥐실험을 통해서 이 노화 시계를 줄였다는 거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저희는 20년 전부터 인체를 통해서 이제 검증이 됐는데 너무 이 온도 차이가 나죠 사실은. 그래서 여기 진짜 오신 분들은 이 더블엑스 프로틴 오메가3만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고 영노화를 할 수 있다는 거를 증명해 보이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일본에서 이 사람이 이란성 쌍둥이인데 만난 거예요 오랜만에. 그런데 이 사람은 더블엑스를 관리한 사람. 얘는 안 드신 분, 관리 안 하신 분. 그래서 어떤 이런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끼리만 좋다는 게 아니라 이제 9월에 시작된 웰리스 플랫폼에서
점수로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점수로. 근데 이게 시작된 이유는 뭐냐면은 건강 상태를 A 등급, B 등급, C 등급으로 나눠요. A가 되게 좋은 거고 B가 이제 좋지 않은 거고 C가 안 좋은 건데, 여기서 되게 이제 이렇게 주목해서 볼 만한 건 뭐냐면 20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80대에도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20대 때 건강했던 사람은 80대에도 건강했다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이런 습관의 차이가 뭘까 해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건강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저 다섯 가지 항목들을 관리하면은 진짜 그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겠구나. 무병장수의 시대가 진짜 열린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거 제 데이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노화를 억제하는 그런 지수 자체가 어느 정도인지 이제 곧 만나시게 될 텐데요. 만성 질환, 당뇨병, 뭐 심장병 이런 것들, 이제 그게 얼마나 걸릴 수 있을지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 쭉 데이터를 이렇게 모으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자문위원들이 있어요. 왜냐면 객관적으로 우리의 어떤 그런 제품들을 좀 이렇게 관리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여자분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오메가3 어머니예요. 그리고 우리 레티놀의 창시자 게리 피셔 박사도 사실 뉴트리아이트에 처음으로 레티놀이라고 하는 제품들을 줬죠. 그리고 자문위원이시죠. 그래서 요거는 뉴트리아이트의 90년의 역사인데, 저는 90년 오래됐다 이런 게 중요한 것도 물론 있지만 넥스트를 준비하고 있는 게 너무 더 감동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넥스트는 뭐냐면 아까 처음에 보여드리듯이 건강의 어떤 우리가 그런 트렌드는 뭐냐면 맞춤 시대인 것 같아요. 초맞춤, 초개인화 맞춤이기 때문에 거기에 여기 보시면 생애 주기별 맞춤 건강인 거죠. 이거를 이제 플랫폼 안에서 하는데 지금 시작된 거는 마이크로바이옴 맞춤 장 건강을 지금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시작인 거고, 안 해보셨으면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 강의에 진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맞춤 시대의 개막 이렇게 해갖고 이게 3년 전인데 한국암의 조양희 박사님이 나가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모든 기업들을 대상으로 강의한 거예요. 맞춤은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우린 맞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건강보조식품 회사들한테 교육시키는 자리인 거예요. 이 자리가.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동아일보에 게재가 됐죠. 작년 이제 10월 뉴스인데요. 이렇게 맞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도하는 거에 외부에서는 되게 이렇게 주목하는 게 뭐냐면은 사실은 습관이라는 부분이잖아요. 이 커뮤니티에 되게 주목하고 있어요. 한국아메이가 다른 회사랑 정말 다른 점은, 그리고 이거를 주도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커뮤니티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DNA 차원에서 검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들. 그러니까 혈액의 DNA를 싹 다 리셋하는 것이 더블엑스고요. 장의 DNA를 싹 다 리셋하는 것이 마이크로바이옴이에요. 우리. 그러니까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리고 그 보수적인 신문 조선일보에서도 우리 맞춤형을 막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죠.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단백질인데요. 단백질은 이제 부족하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제가 어렵게 하지 않고 굉장히 쉽게 가지고 왔어요. 여기 보시면은 앉아서 다리가 자꾸 벌린다 나는. 단백질 부족이세요. 그리고 이렇게 어깨가 자꾸 움츠러들고 있다 나는. 그런 분들은 단백질 부족인데 되게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아메이 플라자 가시면은 체형 분석하는 게 있어요. 체형 분석을 해보시면요 숨은 키를 잡아줘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단백질 잘 드시고요. 이 체형 자세만 교정돼도 키가 점점 커요. 점점 커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성장기 있는 아이들은 반드시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모두 다 아메이 플라자 가셔가지고요. 한번 체형 분석해서 지금부터 체형 교정. 그리고 한 60세 정도에 되신 분들 보면요. 이렇게 딱 보면 허리가 고다 있어요. 딱 보시면. 그리고 걸을 때도 굉장히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다 있고, 앉았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코어 근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이 코어 근육을 이제 강하게 만드는 거고, 당연히 운동은 이제 필수겠죠. 그리고 이제 다크서클 생기는 거, 그리고 탈모 이런 것들도 단백질 부족이에요. 부족 증상들. 그리고 일자목. 그 일자목이 이렇게 한의원 다니지 마시고요. 한의원도 다니면서 단백질 꼭 드세요. 일자목. 여기 보시면은, 그리고 그 단백질이라는 거 쉽게 생각하면은 상대방을 바라봤을 때 그 모습이에요. 근데 내가 내 쉐입이 마음에 안 든다, 무언가가 마음에 안 든다 하시면 단백질을 드시면 되세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어떤 모습들이 단백질이에요. 우리 몸이 단백질과 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머니보다 머슬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뭐냐면 근육 1kg가 1,3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 진짜 단백질 잘 먹는 것 같고 단백질이 근원이 되는 걸 되게 잘 먹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안 늘죠? 단백질 근육이, 그죠? 근육이
근육으로 가는 단백질량이 되게 부족해서 그래요. 제가 그런 데이터를 이제 보여드릴 텐데, 근데 흥미로운 주제는 뭐냐면 10년 동안 평균 4kg 감소한대요. 근데 80세가 되면 40%, 70세가 되면 근육량이 붙지 않죠. 어떤 노력을 해도 잘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30대에서 40대 넘어갈 때 한 3년 정도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막 식사도 되게 불규칙해지고 잠도 수면의 질도 되게 떨어졌던 시간에 한 진짜 40대가 딱 초반에 되었을 때 근육량 재보니까 딱 3kg가 빠져 있더라고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 이게 진짜 이 데이터가 맞는 것 같아요. 진짜 꾸준한 관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요. 단백질이 빠져나갔는데 왜 몸무게는 똑같을까요? 그 자리에 지방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형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 장을 다 보고요, 단백질 엄청 잘 먹기 시작했어요, 진짜. 그래서 70세가 됐을 때 왜 70세가 여기에 있냐면요, 사실 70대는요 건강을 다시 건강한 상태로 돌리기 되게 어려운 시기예요. 이때부터는 건강을 유지하는 플랜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0대가 됐을 때 진짜 부자는 저는 저렇게 되고 싶더라고요, 이것보다는. 왜냐하면 남은 100세 시대는 정해져 있잖아요. 남은 30년을요 내가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간병인을 쓰게 되면 한 달에 500만 원 정도의 그 질병비를 지출해야 된다고 해요. 그럼 1년이면 6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30년 동안 계산하면 이자 4% 계산하면요 20억의 가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 프로테인 너무너무 잘 먹고 있고요. 그 차에 항상 저 아침에 굿모닝하고 차에서 한 먹고 한 2번, 3번 정도 먹고 있거든요. 자기 전에도 이렇게 먹어요. 단백질을 안 갖고 나는 막 금단 현상이 생겨요. 막 집에 가서 막 단백질 막 따뜻한 물에 먹고 너무너무 잠도 잘 자고 저는 너무너무 속이 편하고 진짜 이 파이터 프로틴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근데 근감소증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노화 시계를 막 가속을 페달을 박는 거예요. 막 가속 페달. 그거의 가장 중심은 근감소증이에요. 내가 체형이 자꾸 배가 나오고 있다, 이티 체형이 나오고 있다, 근감소증이에요. 빨리 단백질과 운동을 통해서 근감소증을 해소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노화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잘 못 잔다던가 우울하다던가 이런 것도 단백질 부족이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세요. 나는 원래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뭔가 원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유전은 30%밖에 되지 않는데요. 70%라는 건 환경을 통해서 충분히 바꿀 수 있는데 거기에 또 중심이 우리가 단백질의 항상성이라는 거거든요. 뭐 텔로미어 이런 것들은 사실 더블X가 해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사실 노화 속도를 결정하는 요인,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리는 것이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데 건강성을 높인다는 거에 어떤 증명이 되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근육에 대한 부분을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단순히 운동 기관으로만 생각해왔던 것이 최근까지도 그랬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근육에서 마이오카인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하죠. 그러니까 근육이 내분비 기관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오카인이 분비됨으로써 우리 몸의 장기에 다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뇌 기능, 뇌세포의 재생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혈관 재생, 새로운 혈관이 생기는 거죠. 또 심장 기능, 심장 수축력도 좋게 해주고, 그래서 심장 기능 보존에 도움이 되고, 그 외에도 뼈에도 작용해서 골다공증을 예방한다든지, 또 면역 기능도 좋게 해서 면역 기능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우리 몸에 두루두루 신체에 여러 가지 좋은 기능. 그래서 근육이 수축할 때 딱 나오는 이제 호르몬인데요. 이게 인지력도 향상시키고 뭐 노화도 뭐 천천히 늙게 해주고 운동 후에 혈류량도 증가시킨다는, 제가 이거를 보면서 25세 다이어트 엄청 열심히 타기 시작했어요. 어쩐지 요즘에 기억력이 좋지 않더라. 그런 분들은요, 진짜 여기 허벅지, 여기거든요, 이제 마이오카인이. 허벅지 근육을 늘리려고 하는 그 운동이 저희 25세 아이들과 저는 최고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렇게 추운 날 운동 너무 힘들잖아요. 그 트레이닝 받으러 가기도 너무 귀찮지 않으세요? 집에 가서 저는 또 이제 25세 아이들을 탈 예정입니다. 세포의 교체 주기라는 걸 보더라도 우리가 단백질을 꼭 먹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1초에 380만 개의 세포가 이렇게 막 교체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따져보니까 80g 정도의 단백질이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잘 먹는데도 이 근육이 붙지 않았던 이유였던 거죠. 그리고 건강보조식을 드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 6개월 정도 드셔야지만 근육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 뼈는 2년에서 7년까지. 그러니까 꾸준함이 되게 중요한 거고요. 여기 면역력이라는 것들이, 면역력 있죠. 면역력은 한 2주 정도? 그리고 적혈구. 그래서 왜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은 3개월 있다 오세요, 4개월 있다 오세요. 당화혈색소를 보통 4개월 주기를 보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요 재생 기간 때문에 그렇고 세포의 재생 기간. 그러니까 우리 몸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수명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의 흡수를 보는 거예요. 단백질 20g을 섭취하면 이게 2스쿱 드시는 거거든요. 2스쿱. 계란은 3개 정도 해당하는 양인데요. 이것들이 들어오면은 여기 보시면은 근육의 이동은 10%밖에 되지 않는데 10%.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자주 드셔야 돼요. 자주 적당량 나한테 맞는 양을 자주 드셔주시는 게 사실 답이고요.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동물성, 식물성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다 이제 구매하실 수 있는데 이 동물성 단백질 같은 흡수율이 사실은 되게 높아요. 높고 우유 먹으면 가스가 차시는 분들 있죠. 나는 뭐 동물성 절대 안 먹어 하시는 분들도 그 유당 불내증을 없애기 위해서 분리유청 단백질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스 차거나 이런 것들은 없고 단백질 먹으면 나는 소화가 안 되고 좀 속이 더불어 뭔가 안 좋아. 그러면은 이 제품에 문제는 없습니다. 각자의 어떤 장 상태라든지 그런 소화력의 차이인 거지 저희 제품에는 사실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소화 되게 잘 되게 만들어져 있고 드시면 흡수 잘 되게 만들어져 있는 제품이고요. 여기 보시면 분리되는 단백질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이소플라본 콩을 먹으면 조숙중에 걸리지 않나요? 그 뭐 갱년기인 사람도 나는 약 뭐 호르몬제를 먹고 있는데 뭐 이것까지 먹게 되면 너무 과다하지 않나요? 말씀 많이 하시는데 건져보면 100g당 보통 125mg 이소플라본이 들어있으면은 지속적으로 먹게 되면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실제 그래요. 125mg. 근데 이거 한 통 450g에 한 10mg 정도의 전후에 이소플라본이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성조숙중과는 문제가 되지 않고 뭐 갱년기 여성분들이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한테도 더 적극 추천해야 되는 제품이라고 저는 이제 Q&A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 건강관리를 언제부터 해야 되냐? 저는 태어나서부터인 것 같아요. 태어나서 뱃속에서부터 사실. 진짜 이런 거 많이 먹잖아. 탕후루, 마라탕 뭐 안 좋은 것들 많이 먹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의 MZ세대들은요 부모보다 되게 빨리 늙는데요. 가속노화에 지금 페달을 밟고 있는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뭐 그 경희연 교수님이 엠토라고 하는 건 대사를 막 촉진시키는 건데 그건 어떤 건강보수식물을 먹어서 촉진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어떤 가공식품을 통해서 거기에 들은 색소라든지 방부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대사를 촉진시키는 거예요. 엠토를 자극하거든요.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 암 걸리면은 재발이 잘 되고 막 그런 이유가 먹는 식습관 때문에 사실 그런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성의 체형이 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식물성 단백질 섭취 중요성을 제가 자료로 가져와 봤습니다. 실제로 동물성에서 식물성으로 대체를 하게 되면요 사망률이 10%나 감소한다고 해요. 굉장히 높은 비율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콩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유전자 조작콩이 아닌가요? 요즘 유전자 조작콩이 너무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되게 2010년도 서신인데요. 한국아미에서 본사에서 이 여기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죠. 모든 어떤 우리 브랜드 제품들은요 난 GMO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부수적인 부원료들 있죠. 그런 것들은요 PCR 검사 아주 작은 단위까지 우리가 다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서신입니다. 그래서 뉴트리라이트의 파이토프로틴은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는 여기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열량이 낮다는 것 같아요. 이제는 식물성이라는 거 100% 식물성으로 아미노스코어 100점에 열량 45칼로리에 이런 거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거 한 장을 보고서 또 아메이의 믿음이 가서 프로틴을 먹기 시작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가수분해 단백질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얘는 이제 물에서 타서 드시면요 불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도 불지 않고 드시자마자 바로 원하는 그런 장기들로 쫙 흡수가 되는 어떤 가수분해 단백질이고요. 이 파라토프로틴의 경쟁력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세 가지만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안전한지 안전하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열량이 너무 높으면 안 되잖아요. 열량 높으면 흡수율이 잘 되는지. 그래서 이게 20g 두 숟가락을 두 스푼을 드시게 되면 90칼로리 정도 열량인데 밥 3분의 1공기 정도 양에 해당해요. 근데 우리 계란 좋다고 되게 아침마다 막 드시는 분들 계시는데 20g의 단백질을 계란으로 섭취하시게 되면 한 3알 정도 드셔야 돼요. 그 열량은 200칼로리가 됩니다. 200칼로리. 그래서 저 아는 소비자분이 자꾸 이 프로틴을 먹고 살이 찐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저도 되게 오래 먹었는데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그 집을 부시 방문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계란 드시고 되게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프로틴 때문에 살이 찐다고 하시는데 그 먹는 것 때문에 찌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뭐 콩국수라든지 뭐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많은 어떤 식품들을 밖에서 사서 드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똑같은 양의 프로틴을 드시려면 300칼로리, 400칼로리, 500칼로리가 올라가요. 사실 고기로 어떤 필요한 열량을 충족시키려면 한 500칼로리 정도 드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찌는 거죠. 그러니까 단백질을 먹기 위해서 오히려 지방을 얻어야 되는 그런 이제 현실이고요. 이게 보시면은 제가 이 부분은 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 상태가 좋지 않으면 이 단백질이 잘못 대사가 돼서 발암물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 드시고 자꾸 가스가 찬다든지 나만 유별나게 뭐 소화가 안 된다든지 하시는 분들은요, 꼭 이 맞춤 유산균 검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단백질 이 탄수화물소화가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맞춤 유산균을 통해서 이 잘 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 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 단백질을 먹거나 항상 저녁 때 이렇게 임산부가 됐거든요. 그리고 식곤증이 되게 심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됐던 게 어떻게 보면 나의 장 상태. 그래서 이제 내용들이 그런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 단백질과 유산균은 친구예요. 서로 응원해주는. 그러니까 서로 같이 그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제품들이라서 같이 드시면 너무 좋죠. 우리 건론이라는 거. 단백질을 얼마만큼 먹어야 되냐라고 하는데 그것도 자기 몸무게 한 1kg 정도, 1.0 계산 편이상 한데 뭐 활동량에 따라서 1.5까지도. 그러니까 60kg이신 분들은 하루에 60g의 단백질을 드시는데 3시간 간격으로 한 3에서 4회 정도 나눠 드시는 게 좋으세요. 그럼 보통 한 끼 정도는 식사하시니까 하루에 최소한 2번의 단백질을 섭취하셔야만 이 필요한 양, 아까 뭐 근감소증이라든지 노화를 지연시킨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해도 20g 단백질, 뭐 체형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20g 정도의 단백질을 잘 드셔주셔야지만 근육 합성 스위치가 탁 켜진다고 해요. 여태까지 뭐 이렇게 제가 하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이 겉모닝을 늘 하시고 제가 잘 드시는 것 같은데 효과가 없다는 거 잘 모르겠대요. 그리고 구매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티스푼으로 드시더라고요. 아니, 진짜 많아요. 티스푼, 밥숟가락으로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어서 꼭 스쿱으로.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아까 이제 보셨잖아요. 단백질 스위치가 켜지려면 뭐 드셔야 되는 단백질 양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보조식으로 선택하는 어떤 기본으로 돌아가면은 건강해지려고 돈을 쓰시는 거잖아요. 이 생명하고는 당장 직결이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나한테 맞춤을 처방받으셔서 계산하셔가지고 드시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아껴야 될 건 아끼고 좀 이렇게 뭐 드셔야 될 건 좀 드셔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건강보조식에는 단백질은 아끼지 말고 충분하게 드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3인데요. 오메가3는 우리나라에 95년도에 나왔고요. 바다 성분을 연구 시작하는 거는 50년대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뭐 청정 지역을 찾고 제품을 연구하고 이런데 굉장히 많은 R&D를 투자하는 거를 이 어떻게 보면은 기간 중에 알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뉴트라이트의 이제 그 빅3 제품 중에서 판매율이 1등이에요. 전 세계 판매 1등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거는 이 책자를 보시면요. 광고 심의위원을 거치는 책자인데 이 잘못 쓰면은 이 회사가 이 정지를 당해요. 판매 정지를 당한다던가 우리 같은 ABO들이 활동 정지를 당하거든요. 단 한 번도 우리나라에 아메이가 들어온 이래로 활동 정지를 당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 세계 판매 1등이라는 건 뭐냐면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가장 많이 돈을 쓴 회사가 뉴트라이트라는 거예요. 역사성도 역사성이지만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를 드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오메가6, 오메가3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균형이 또 깨진 거예요. 우리가 이 두 개 다 기름인데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오메가6를. 오메가3는 실제 말하는 우리 올리브 기름, 뭐 딜 기름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봤더니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기름을 많이 먹냐 안 좋은 걸 봤더니 이제 서구화가 되고 포화지방, 뭐 어떻게 보면 트랜스 지방. 식용유가 갑자기 트랜스 지방이 되는 거예요. 안 좋은 기름, 혈관을 붓게 하는. 이게 뭐냐면은 과자 같은 걸 이렇게 사시면 뒤에 딱 뒤집어 보면은 뭐 수소 이런 거 써보신 거 보실 거예요. 수소첨가, 뭐 수소 어쩌고저쩌고 그걸 보면은 좋은 기름에다가 바삭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이온을 첨가해요. 그러면은 맛있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혈관을 막히게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알고 나서 영양학 공부했는데 식품을
회사를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지라고 했던 제 이제 기억이 스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되게 많이 먹고 있죠. 근데 보면은 절대 드시지 말아야 될 거 의식하면서 과자, 그 뭐 꽈배기 같은 거, 크로와상, 아이스크림, 케이크인 것 같아요. 그게 근데 진심이에요. 드시면 안 되는 어떤 식품들이거든요. 그 밸런스를 깨트리는 것 중에 진짜 안 좋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메가3 잘 드시고 관리해도요, 이게 폭탄을 딱 터뜨리는 거예요, 혈관에다가. 그래서 1대4인데 이제 오메가3 여기 오메가6 비율인데요. 이게 4, 1까지. 이게 모유랑 가장 비슷한 비율이거든요. 모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오메가3 진짜 부족하다고 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올리브유 한 숟가락도 안 먹고 있는 거예요, 다들. 먹을 이유가 없거든요. 건강식품 꼭 드셔주는 되는 거고요. 오메가6, 오메가3의 어떤 역할들은 서로 반대되는 역할이에요. 얘는 막 이렇게 촉진시켜줘요. 막 불지르는 애, 우리 몸에서 염증을. 얘는 막 염증을 가라앉히는 애. 근데 두 개가 다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오염물질이 들어왔거나 내 몸에서 이제 뭐 자가면역 질환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오메가6도 사실 필요해요. 얘를 이렇게 나쁘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다 우리 몸에 필요한 거고요. 밸런스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밸런스를 맞춰야지만 면역력도 생기고 우리의 어떤 건강 수명도 연장할 수 있고 삶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염증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 그 치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치아 염증 눈에 자꾸 나는 뭐 염증이 많이 생긴다 하시는 분들은 이 혈액 중의 염증이 아주 중증 상태이신 거예요. 이 눈하고 이는요 가장 그 혈관이 돌출된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피가 나던가 잇몸이 안 좋았다는 거는요 이 혈액 중은 완전히 지금 염증 지금 빨간불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염증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이 혈관벽에 딱 붙어가지고 이 혈액 흐름을 이렇게 좀 혈액을 잘 흐르지 못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심장마비고 그죠?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은 뇌졸중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살찐 사람들 여기 보시면 염증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꼭 내장 지방을 많이 관리하셔야 돼요. 여기 내장 지방 관리하시는데 좀 여기 보시면은 좀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겠지만 뭐 난임, 두산 뭐 이런 것들, 뭐 근육통, 어깨가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잇몸도 되게 안 좋아 있어요. 다 우리 몸은 어떻게 보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좋지는 않아요. 내가 모를 뿐이지. 10년 후의 건강을 알려드린다는데 되게 솔깃하시죠. 그래서 프레임먼 위험 지수라고 해가지고 이 5가지 항목, 나의 콜레스테롤, 흡연, 뭐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뭐 수축 혈압 이런 걸 통해서 보는데 여기서 프레임먼 위험 지수가 한 10% 정도면 괜찮은데 이제 20%로 높아지면은 이 사람은 10년 후에 분명히 혈관 질환이 걸릴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혈관 질환은요 우리가 아는 것들은 이제 몇 개 없잖아요. 사실 100가지 정도가 돼요. 100개가 넘어요. 혈관 질환으로 생기는 어떤 그 미병들까지 하면은 100가지 정도가 넘는다고 보는데 이 혈관은 10만 킬로예요. 그러니까 지구 2바퀴. 다 찔러도 피가 나잖아요. 그리고 1분이면 전신순환을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기름을 드셔야겠죠. 드시자마자 바로 1분 안에 그 기름이 쫙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이제 한 7년 전에 암이셨어요. 신장암이셨는데 당뇨병 합병증이라는 암이셨는데 제가 이제 수술하고 나와서 친정에 가서 첫 번째로 했던 행동이 뭔지 아세요? 쓰레기 봉투를 가져가서 나쁜 기름을 싹 다 갖다 버렸어요. 출처를 알 수 없는 오메가3를 다 갖다 버렸거든요. 그만큼 기름은요 좋은 걸 드시지 않으면 안 드시는 것만 못하거든요. 그리고 막히는 데는 9초밖에 안 걸려요. 사실 들어와서 뭔가 아까 그렇게 염증이 많은 상태에서 딱 해서 하면 9초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3 잘 드시면요 돌연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여기 눈, 뇌, 심장은 회복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잘 혈관 관리를 하시는 것이 이 저속노화 관리에 어떻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요 이제 11년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추적 관찰하는 건데 오메가3는 좀 오랫동안 잘 드셔주셔야 돼요. 근데 저는 그 20대 때 만성 두통과 생리통을 다 달고 살았는데 사실 뉴트라이트 오메가3를 만나서 소비자 때 만성 두통 해결했던 사람이에요. 만성 두통과 생리통이 싸우서지더라고 2주 만에. 그리고 제가 58kg였는데 53kg가 됐어요 2주 만에. 지금의 몸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괜찮지 않나요? 그게 다 저는 이 프로틴과 오메가3 더블엑스 차이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은 흡연을 하시게 되면 당연히 비흡연자보다 빨리 사망률이 높아지겠죠. 근데 그 사망률이 4.73년인데 오메가3가 농도가 낮은 사람들도 흡연자랑 같은 사망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나쁜 습관을 피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내 몸을 이롭게 하는 어떤 필수적인 부분들 오메가3 우리 몸에서 안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 꼭 드셔주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나 분명히 어저께 유튜브에서 봤더니 오메가3 먹지 말라고 하던데 오메가3 안 좋다는데 진짜 그 유튜브에 보시면 오메가3 딱 치잖아요. 딱 나뉘어요. 먹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도 먹어야 됩니다가 진짜 그 청색과 백색으로 청색과 빨간색 이렇게 나누는 게 오메가3인데 진짜 억울한 게 오메가3거든요. 이 논문이 이제 그 불시였습니다. 이게 이제 한 2년 정도 된 연구인데요. 그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사람들한테 오메가3가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건강하잖아요. 우리 관상동맥 질환 없잖아요. 근데 이 논문에서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 오메가3를 잘 먹었더니만 나쁜 콜레스테롤이 떨어지고 염증 반응이 줄었다라는 어떤 좋은 내용들을 싹 빼고 이 마케팅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하루에 이 오메가3를 4g 정도 먹어야지 효과가 있다고 해요. 이제 밖에서는. 저희는 이제 사실 아니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나라 이제 식약처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거기서도 오메가3에 대한 부분을 처리하지는 않았어요. 기능성에 대해서. 그 혈행 개선이 도움을 주고 기억력, 눈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이 부분인데 이 오메가3가 충분하면은 이 뇌가 이런 상태예요. 이 부족하면 이런 상태. 드셔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쉽게 풀어드리면 분명히 나는 생각을 A라는 생각했는데 말은 B를 하고 있어요. 이게 오메가3 부족이에요. 부족이고 분명히 옆에서 A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옆에 사람한테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A를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얘기를 하고 생각이 안 나. 무슨 얘기 들었지? 그게 오메가3 부족이고요. 냉장고를 막 갔어요. 갔는데 내가 왜 왔지? 되게 급히 왔는데 내가 여기 왜 왔지? 그래서 오메가3 부족하면 이게 되게 심플해져요. 얘가. 이게 보면은 뇌 구조가 이게 시냅스라는 게 있는데 얘가 막 그 서로 저장 막 이렇게 정보를 막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할수록 좋아요. 복잡하게 사시고 싶으시죠, 뇌가. 그죠? 오메가3 잘 드시면은 이제 어떤 기억력의 부분까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연구는 뭐냐면요, 오메가3를 잘 드셔주셔야 되는 이유. SPM. 우리가 염증에는 오메가3가 되게 좋다고 하잖아요. 제가 20대 때 방광염도 있었거든요. 계속 2년 동안 방광염 10번, 20번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염증에 해당하는 거, 중이염. 걸린 사람 또 걸리고, 방광염 걸린 사람 또 걸리고, 대상포진 걸린 사람 또 걸리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염증은 원래 재발되라는 게 사람들의 상식적인 수준이었던 거예요. 너무 삶의 질을 떨어뜨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메가3를 잘 먹었더니만 이 염증으로 인해 생기는 어떤 세포의 그런 조직 기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염증이니까 공격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회복시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복이 되는데 재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봤더니 SPM이 많았던 거예요. SPM이 뭐냐면은 이 오메가3를 드시게 되면 나오는 염증 종결 인자예요. 그러니까 염증을 아예 끊어내버리는 어떤 인자들이 되게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발이 방지되겠죠. 이 이유는. 그러니까 염증에 대한 어떤 이벤트가 있다던가 염증에 되게 많이 노출되신 분들, 그냥 일반적인 사람도 사실 염증에 되게 많이 노출돼 있죠. 그래서 오메가3를 잘 드시게 되면은 염증성 질환들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그게 암세포로 발전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끊어내겠다고 하는 게 바로 SPM이라고 하는 어떤 물질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를 고르는 기준에 대한 부분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세 가지예요. 또 과연 안전한가? 그러니까 기름 말씀드렸죠. 그리고 흡수율, 기능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뉴트리라이트가 그래서 원료의 안전성을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기름은 안 좋은 기름은 안 먹는 게 나으니까. 그래서 진짜 안전한가 봤더니 이게 보면은 어디에서 이걸 채취하냐면 이 칠레, 남태평양의 칠레에서 이 멸치를 잡아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은 애들만 이제 멸치 정어리로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프렌드 오브 더 씨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 오염되고 막 해양 생물이 막 멸종 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막 예전에 연어도 갖다가 쓰고 어떤 그런 생선들을 가져다가
오메가3를 많이 만들었는데 이 사이즈가 큰 애들은 당연히 중금속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오염이 될 수 있지만 우리 뉴트리라이트는 그 오염되지 않은 것들을 이제 막 이렇게 쏘아가지고 뭐 그 바다를 찾은 거잖아요. 근데 이 어획을 하다 보니까 큰 물고기들을 잡을 때는 다 딸려오는 거예요. 이 넓은 범위 내에서 이렇게 어획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이제 물고기들을 잡게 된 거예요. 남익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서 해양 생태계가 이제 막 그런 물고기들이 멸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애들까지 막 잡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안 되겠다. 작은 어떤 생선을 써야겠다. 멸치는 작으니까 원하는 구역에다가 이제 그물을 해갖고 딱 잡으면 되는 거예요. 효율도 되게 높아지고 생태계를 오염시키지도 않고. 이런 거 봐도 너무 감동적이지 않나요? 우리가 연어가 없어서 세모메가가 없어진 게 아니라 이 해양 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체인지가 된 거고요. 그래서 오메가3 보시면은 그 엄격하기로 까다로운 우리가 이제 뭐 오메가3에 대해서 보면은 사실은 지오이드 프라우드 이 멤버라고 해서 여기에 어떤 기준을 통과하면 그냥 보지도 않고 사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 기준보다도 더 까다롭죠. 비소 또 적고 없고 거의 적고 이게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드시게 되면은 다 소변이나 이런 것들로 다 디톡스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품을 손으로 받기까지 200번 이상 정도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메가3는 흡수율이 굉장히 높였어요. 왜냐하면 기름이라는 거는 이 분자가 되게 커요. 기름 이렇게 떨어뜨리면 물하고 섞이지도 않고 되게 입자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 오메가3를 드시면 흡수가 안 되면 사실은 아무리 좋은 원료로라도 내 몸에 쓰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뭐 좀 RTG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RTG라는 거는 마린 오메가3에는 해당되지 않고요. 다른 건 이제 RTG가 대표적인데 얘는 뭐냐면은 이 지방 분자가 딱 큰 거예요. 그랬더니 소화시키려면은 뭐 당즙도 나와야 되고 뭐 지방 분해 효소도 나와야 되니까 너무 얘가 이게 1분이면 돌아야 되는데 너무 가정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 이게 혈액은 물이잖아요. 기름이랑 안 섞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물을 아예 넣어버려갖고 이걸 2,000번 쪼개는 거예요. 막 이미 분해를 시켜서 넣어줘요. 그럼 혈액을 타고 돌면서 이 세포막에 딱 달라붙어요. 효과가 너무 좋겠죠. 그게 마린 오메가3예요. 혈액을 타고 돌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소화 흡수가 되면서 이 혈액의 세포에 쫙 달라붙는 거. 그러니까 효과는 뭐 당연하겠죠. 여기 보시면은 오메가3를 얻을 수 있는 기능을 한 번에. 그래서 우리 그 하루에 용량을 드시게 되는 건 2g의 오메가3를 EPA, DHA를 드시는 건데 사실 2g을 드시게 되면 이 네 가지 부분들을 다 개선할 수가 있고요. 우리 앞서 말씀드린 이제 뭐 외부에서는 한 4g 정도의 오메가3를 먹어줘야 된다. 그건 뭐냐면은 RTG라든지 TG라든지 그런 형태. 마린셀 같은 경우는 2g 정도만 드셔주셔도 충분히 원하는 어떤 그런 개선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요즘에 오메가3 저도 이제 시장 조사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이렇게 나가보면요. 오메가3가 갑자기 요즘 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함량이 막 중요하다고 하니까 걔를 막 꾹 눌러다가요. 막 이게 안 들어가니까 캡슐을 딱딱하게 만들어요. 막 색깔을 넣어가지고. 캡슐이 되게 딱딱해요. 그게 과연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얼마만큼 효과를 발휘하냐는 사실은 퀘스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이즈가 작아져요. 그리고 함량이 굉장히 높아져요. 이런 것도 사실은 저는 사이언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4월 달에 만나실 비타민 C 같은 경우는요. 드시면 하루 종일 8시간 동안 효과. 그런 것들도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저는 철학과 어떤 사이언스가 다 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이제 식물성 오메가3 또 같이 들어있습니다. ALA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도 이제 화이트 치아씨드에서 얻은 건데요. 이걸 단독으로 섭취했을 때만 하더라도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뭐 인지 기능, 뭐 깜빡깜빡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됐다고 해요. 이런 게 뭐냐면은 이 화이트 치아씨드를 잘 드시게 되면 우리 뉴트라이트만 화이트 치아씨드예요. 보통 치아씨드는 검정색이거든요. 이 화이트 치아씨드가 이 전환율이 한 5% 정도, 좀 비율이 낮기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 바다 생물이 많이 오염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넥스트를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해봤고요. 오메가3 전 라인업이에요.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린 거는 마린 오메가3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 외에 나는 혈액순환이 좀 관심이 있다. 40대 이후이신 분들은 다 이거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온 가족이 그냥 우리 아이들까지 좀 잘 챙겨주고 싶다. 온 가족 건강으로 그러면 오메가3 밸런스 그리고 특히 DHA, 뭐 눈 건강이라든지 뇌 건강이라든지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들은 BDH 블렌드. 눈하고 뇌를 같이 관리할 수 있는
오메가3 제품은요 이거밖에 없거든요. 뉴트리라이트 밖에는 다 따로 드셔야 돼요. 눈과 뇌에 영향. 그리고 이 젤리이긴 하지만 추어물이긴 하지만요 이것도 건강기능식품이에요. 함량에 있어서 사실 뒤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라인업이 다 되어 있으니까 이 공가족별로 다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제 강의 마치고요. 이제 오늘 들으셨던 내용을 집에 가서 잘 좀 실천하셨으면 좋겠고요. 주변 분들랑 함께 나누셨으면